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닙니다. 서민 자영업자분들께 금융채무조정 그리고 경쟁력을 종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발표는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서 발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따져보면 사실은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 사이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민 대출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진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에 맞춤형 금융지원대책, 그것도 대상이 서민, 중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대책을 하자고 하면 금융위원회는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금융정책의 어떤 안정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면에 나서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때 조금 덜 다뤄졌던 서민들,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일부 예산이 조금 늘어났거나 아니면 수수료 이런 걸 좀 감경해 준다거나 그 정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면은 기존에도 서민 금융이 있었고 또 이제 소상공인 같은 자영업 대책에 따른 그런 금융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 실직자 또는 폐업, 여기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많이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서민 플러스 자영업자로 하되 실직 폐업 이외에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 한 3억 원 이내로 해서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도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을 시켜줬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햇살론 지원이 되는데 장기 분할 최장 10년까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요거에 서민금융 지원 확대 차원에서 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햇살론 이용자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게 있는데요. 햇살론 뉴스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창업한 지 1년 이내에 이런 젊은이들한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연 최대 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청년청하고 햇살론 뉴스 이자를 좀 경감을 하기 위해서 청년 자립기금을 신설한 게 나옵니다. 큰 폭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1.6%포인트 정도 정책금리를 내려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2% 정도로 청년 자립기금을 신설한다는 게 좀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조건의 정책금융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최대 한 11조 원을 더 추가해서 골고루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 7월 3일 대책에는 3년 동안의 분할 상환하는 내용을 맥시멈 5년까지 늘리는 걸로 했었죠. 근데 이번에 추가로 맥시멈 7년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6개월 사이에 바뀐 게 있다면 2년 정도가 더 추가된, 이건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크게 봐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금융지원에 이어서 채무조정 강화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서민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서민 중에서도 아주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거기서 고령자 70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30일 이하의
어떤 연체를 하고 있을 경우에 기존에서는 이제 금리를 다운시켜주고 일부만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엔 금리나 추가해서 원금을 감축해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최대한 15% 정도. 이거는 일반적인 서민금융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반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또 융복합 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완납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오면 원금의 20% 정도까지 감면을 해주겠다. 이건 조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냥 여태까지처럼 계속 뭘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채무 이행, 이것을 조금 장려하는 그런 수단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한 기업이나 또는 이제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제 자꾸 도산을 했는데 또 창업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업을 접었던 분들이 취업이든 아니면 재창업이든 재도전 같은 거죠. 그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이수를 하면, 그러니까 뭐 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수료증을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경우에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까지 해주겠다. 이런 것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당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이라는 결정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자기가 최소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는 싫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가지고 이왕에 발생한 그런 부채를 폐업 이후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로 20년 이상 장기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이것을 금융위원회가 본인들의 그런 업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안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파트가 이제 상환 능력 및 자활 의지 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재창업, 재도전의 경우에 신보, 기보,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기보에서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주고 중진공에서는 거치 기간을 1년 늘려주고 동시에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춰줍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 평가를 신보나 기보가 굉장히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나 기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중진공, 신보, 기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든 거치기간 연장이든 보증률 인하든 이것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업 전후에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금융 사이드에서 본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컨설팅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 방안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새 배달 플랫폼 갖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라고 하나를 냈는데 그게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요기요에 관한 것은 아니고 사실 신한은행이 땡겨요라는 배달 앱을 출시를 해서 지금 뭐 의미 있는 그런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까 신한은행 배달 플랫폼 땡겨요하고 연결시켜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배달 시장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거를 확장하고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뭐 이 정도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융 지원이 있었고요. 채무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 의지와 관련된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제가 코멘트 해드린 거 그 정도가 사실은 서민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든 도움이 되는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지금 발표를 했을까요? 다음 주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주입니다. 아마 국정감사 막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 3일 여유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플러스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이런 부처에서 하는 일들까지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종합지원대책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합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여러 부처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번 발표한 내용을 계속 포장을 해서 다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추가됐고 어떤 부분이 새롭게 금액이 늘어나고 이걸 조금 분명히 해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발표된 대책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